우리나라의 이주 노동자 유입은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도 성장기였던 당시 영세업종을 중심으로 노동력 부족이 심각해지자 이주 노동자들을 고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1993년 산업연수생 제도를 정식으로 도입했는데 이후 저개발국에서 이주 노동자들이 본격적으로 국내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국내에 불법 체류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열악한 노동 환경도 문제가 되면서 2004년부터는 법에 따라 기본 체류 기간 3년을 보장하는 고용허가제가 시행됐습니다.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20년이 넘은 지금 이주 노동자들은 우리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건설 현장에서는 이주 노동자들 없이 집 한 채 짓기가 쉽지 않고 역대급 호황을 맞은 조선업계에서도 이주 노동자들의 비중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식당에서도 서빙을 하는 이주 노동자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농촌을 중심으로는 이주 노동자가 없으면 일터뿐 아니라 상권까지 무너진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실제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5월 기준 국내 상주 외국인 중 취업자는 101만 명으로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여기다 국내 불법 체류하는 이주 노동자도 4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내 이주 노동자 수가 외면한 광역시 하나의 인구에 달하는 셈입니다. 이렇게 이주 노동자들은 이제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한 축이 됐지만 노동 환경이나 처우를 살펴보면 과연 21세기 대한민국의 현실이 맞는지 의심하게 만듭니다.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임금 체불입니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이주 노동자의 임금 체불 횟수는 평균 1.09회, 평균 체불액은 663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가 가장 많았고 5천만 원 이상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사업주의 눈치가 보여서 또는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되거나 한국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받지 못한 체불액까지 고려한다면 그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주 노동자의 산업재해 사망률도 한국 국적 노동자에 비춰 최대 3.6배나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2022년 전체 산재 사망자 가운데 40대 이하는 24%였는데 산재로 사망한 이주 노동자 가운데 40대 이하는 86%에 달했습니다. 즉 젊고 건강한 상태로 국내에 들어와 일하던 이주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는 건 그만큼 가혹하고 위험한 노동 환경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해석이 가능합니다.